자, 봅시다. 몇 년 전에 이제 학교 기출인데 뭐 문제 난이도는 중급 수준이에요. 중급인데 풀어보자고 하는 이유는 여기부터 있는 3번 때문에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용액을 가나다라 4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물질들을 녹여서 용액으로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그때의 농도하고 용액의 부피가 나와 있네요. 자, 이때 뭐가 나와 있냐면 이온화도. 이온화도를 보니까 0.01이라고 돼 있군요.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약산이다. 이온화도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약산이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약산 이온화도 알파가 어떻게 표현되죠? 루트 Ka over C0. 외워야죠. 알겠죠? 외워야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정보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는 0.01을 초기 농도가 얼마라고 돼 있죠? 초기 농도가 0.1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걸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약산의 이온화도 수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 아유, 저 그리즐리 배워. 그래요. 잘 된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 됐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몇 개의 수식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기만 해도 이렇게 득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x를 구하래요. x. 자, x 역시 뭐겠습니까? 바로 약산의 이온화도 그대로 그냥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한 다음에 Ka over C0인데 이건 아까 1번 문제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걸 알았고 거기에 초기 농도가 얼마? 0.0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이온화도가 얼마인지는 금방 계산해 볼 수 있죠. 계산하면 뭐가 나오나? 대략 뭐 한 0.032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오고 0.01,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의 루트 치하면 대충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약산의 이온화도라고 하는 건 초기 농도가 줄어들 때 이온화도가 커진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0.1일 때보다 0.01일 때 이온화도가 더 커지고 있군요. 어디 갔어? 그래서 얘가 지금 0.03이다. 자,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제 풀어보자고 한 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 문제 풀어 나갈 때, 그러니까 뭐 3번에 뭐 굳이 제목을 쓰자면 완충 용량.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완충 용량이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버퍼 캐퍼시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묻고 있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즉 완충 용액에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막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하면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결론만 딱 얘기해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할게요. 자, 완충 용액 뭐냐? 우선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첫 번째 1 염은 어디까지나 보통입니다. 염은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한다. 이런 생각을 3년기 문제나 뭐 다른 양론 문제를 풀 때 항상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염이 뭐예요, 염? 염이 뭐예요, 염? 오, 그렇지. 바로 염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구성된 이온 결합 물질을 요걸 염이라고 하죠. 염 영어로 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소금물 또 영어로 뭐라고 소금을? 소금을 또 영어로 솔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솔트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트의 첫 번째 뜻 소금, 두 번째 뜻 염, 아시겠죠? 솔트.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지금 염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다하고 라에 나오고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잘 봐. 다하고 라 NaY에서 소듐 1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Y는 HY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이온가가 뭐겠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 요 다라는 그냥 염 수용액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염.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잘 보시면 이온화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온화도가 그냥 1이라고 돼 있죠. 근데 뭐 1이라고 써주거나 안 써오잖아. 특별한 뭐 언급이 없다면 이 염은 항상 물속에서 100% 이온화한다 라고 가정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상황은 보통 그런 건데요. 특별히 이온화도가 매우 작은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앙금이라고 합니다. 앙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앙금. 이 앙금을 한자말로는 침전, 영어로는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때는 앙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자말로 침전, 영어로는 precipitation 이런 말들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알겠죠? 그러면 특별하니까 문제에서 특별하다고 언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문제에서 언급을 하겠죠. 이런 게 아니면 그냥 100% 이온, 알겠죠? 이럴 때 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바로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었죠. 구경꾼. 그럼 결국 NaY에서 NA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누구만 여기에 있는 요 Y 마이너스,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럼 이 Y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HY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짝염기가 된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3 완충용액의 구성.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HA 수용액과 바로 A 마이너스 수용액.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혼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하건 뭐 이렇게 선택하건 짝산하고 짝염기 수용액을 섞어주기만 하면 뭐가 된다? 완충용액이 된다. 알겠죠? 뭐야? 1, 2구나. 2.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난데없이
완충 용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충 용량. 완충 용량이 뭐냐? 이 녀석은 완충 용액이 버퍼라고 합시다. pH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입니다. pH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 좋아.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저 저항하는 정도라고 하는 게 우선 정의, 보통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건 베타라고 많이 쓰고요. 어떻게 많이 쓰느냐? 요거예요. 델타 N 오버 델타 pH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완충 용량을 정의합니다. 수리적 정의는 저겁니다. 근데 뭐 저 정의가 되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정의로 쓰자면 저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델타 pH는 뭐겠어요? pH의 변화량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델타 NA, 델타 이게 뭐냐? 바로 외부에서 첨가하는 산 혹은 염기의 몰수를 뜻합니다. 그걸 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잘 봐. 잘 봐요. 완충 용액에다가 외부에서 산을 넣을 수도 있고 염기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산을 넣을 수도 있고 염기를 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산이 들어오건 염기가 들어오건 실제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pH가 조금 변하더라. 그러면 베타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베타는 커질 거 아니야. 산이나 염기가 들어왔는데도 이게 조금 변하면 베타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완충 용액인데 pH가 조금 변한다는 얘기는 이놈의 완충 용액이 몰랑몰랑하다는 얘기야. 이놈의 완충 용액이 엄청 터프하다는 얘기야. 터프한 정도를 보여주는 게 완충 용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난 소프트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되나 완충 용량이 얼마나 강하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완충 용량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수리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뭐 이 수식을 뭐 직접 뭐 계산해 봐라 뭐 그런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러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문제 핵심은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거 외칠게요. 외친다. 시우사. 그러면 네 번째 뭐 이렇게 하고 정의. 네 번째는 베타가 커지려면 즉 베타가 커진다는 얘기는 완충 용액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강하다는 얘기겠죠. 어떤 조건에서 강해지느냐를 수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막 미분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수학이 아니라 화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미분으로 뭐 한다기보다는 실험적이거나 경험적으로 원리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1. 짝산과 짝염기 전체
몰수가 더 많을수록 완충 용량이 커집니다. 자, 아까 완충 용액 얘기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도 육군 해군을 뭐 키워야 돼요. 이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봐. 뭐 전쟁 상황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국방비 60조 쓰는 나라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방비 3조 쓰는 나라하고 전쟁하면 당연히 어디가 이겠어요?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국방비 60조 쓰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네, 미국은 그 1000조 더 씁니다. 국방비로 1000조 더 쓰고요. 우리나라 60조 쓰거든요. 국방비 3조 쓰는 나라.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알겠죠? 그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나요? 네,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백발백중 이깁니다. 북은 핵이 있지 않느냐? 북이 핵이 있는 게 우리에게 사실 큰 위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 위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발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요격이 잘 되지 않아요? 요격 정도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날리기 전에 대한민국 군 정부 당국은 북한의 모든 통신을 도청합니다. 그러면 핵폭탄을 쏘려면 누군가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령까지 우리가 다 도청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도청에서 누가 명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우리가 바로 폭격해가지고 미사일을 쏴서 천문 미사일을 쏴가지고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 그 뭐냐면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핵폭탄을 만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최고 통수권자가 통신 안 하고 눈빛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밑에 부하가 이거 할 수는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럴 수는 있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눈빛으로 봐. 이심전심이라고 있잖아. 이심전심이라고. 야, 이러면 도청이 안 되잖아. 한국에서 이럴 수 있지. 이건 못 막지. 이건 이렇게 되면 미국도 못 막어. 이건 알겠어요? 못 막지. 그런데 이제 그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상황이잖아. 하지만 그 정부에서는 그거마저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평화롭게 지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물론 요즘 세상엔 전면전이 있지도 않지만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군사력이잖아요. 이면은 대한민국이 유럽에 가잖아요. 원탑이에요. 원탑이에요. 이 유럽 전체랑 대한민국에 붙어도 대한민국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력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완충 용액은 기존의 짝산이 왜 있어요? 기존의 짝산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염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짝산이 있는 거죠. 기존의 짝염기 여기 있는 건 이거는 기존의 것들이야. 기존. 그러면 기존의 짝염기는 왜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산을 대항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많을수록 잘 못 대응하겠어요? 더 잘 대응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짝산과 짝염기 전체 몰수가 많을수록 완충 용량은 무조건 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전체 몰수가 일정할 때는 어떻게 된다? 기존 짝산과 짝염기의 몰수가 심지어 같을 때 베타가 베타 맥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방을 준비하는데 육군만 몰빵해서도 안 되고요. 해군만 몰빵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군, 해군 공군을 적절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는 게 적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이란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완충 용액에서는 어떻게? 전체 몰수가 일정하게 고정돼 있다면 다 해서 10몰이다. 그러면 10몰일 때 1몰, 9몰, 9몰, 1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몰이면 5몰, 5몰 준비해 놓을 때 외부에서 산이나 염기나 들어올 시 그 완충 용액이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실험 데이터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데이터 얻은 다음에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학적인 방법이고 경험적이거나 직관적 방법으로는 요렇게 그냥 생각을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몰수잖아요. 그러면 가나다라에 뭐 구해야 되겠어요? 몰수를 구해야지. 알겠죠? 몰수를 구해야지. 몇 몰? 몇 몰? 5밀리몰. 몇 몰? 0.5밀리몰. 몇 몰? 5밀리몰. 몇 몰? 0.5밀리몰. 알겠죠? 됐죠? 그럼 이 경우 완충 용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에서 총 4가지가 있죠. 어떻게 뭐 요래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이 조건들을 가장 잘 만족해서 가장 터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용액은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해야 양도 제일 많아지죠. 이렇게 하면 2개 더해서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10이잖아. 2개 더하면 양도 많고 1대1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가다로 섞었을 때 완충 용량이 가장 강해진다. 아시겠죠? 알고 있으면은 금방 풀 수 있는 건데 완충 용량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야리까리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이 논리 구조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것이냐. 30페이지 연습문제 28 찾았어요? 30페이지 연습문제 28 찾았나요? 30페이지 연습문제 28 찾았죠?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고!